안녕하세요. 행복최면사 청명입니다. 오늘은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나쁜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니까. 다른 사람한테 우리가 욕을 하거나 폭행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괴롭힌 건 아주 나쁜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데 이게 지나치게 되면 문제가 터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착한 사람 컴플렉스. 본래 착한 건 아주 좋은데 착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이런 컴플렉스, 이런 결점, 이 결핍을 채우려고 착한 사람인 척 양심적인 척, 도덕적인 사람인 척 자꾸 참아가면서 마음의 병을 만들게 되는 게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참게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니까 제가 정말 속상합니다. 엄마, 아빠, 선생님, 친구들에게, 직장 상사에게 저 이렇게 해서 너무 힘듭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난 이렇게 하는 게 저한테는 싫습니다. 라는 자기의 의사를, 자기 주장을 표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인간이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 때는 자기의 감성과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자꾸 참아가지고 전 착해요, 전 이해해요, 전 용서할 수 있어요, 시키는 대로 제가 다 할게요,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순종적인 마음이나 존경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너무 약하다라는 마음 때문에,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이미지, 좋은 인상, 저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멋진 사람이야, 저 사람은 마음이 넓은 사람이야 라는 그런 평을 듣기 위해서 내 안의 자유를 억압한 채 지나칠 정도로 선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가끔씩 TV 기사에 보게 되면 꼭 착한 아이들이, 공부만 열심히 하고 착한 아이들이 사고치는 경향이 많아요. 평소에는 정말 성인군자처럼 살아가다가 술만 먹으면 난폭해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걸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착한 게 아니라 자꾸 자신을 착한 척을 하니까 이 인간의 무의식 마음속에는 불안, 분노, 공격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빵 터지면 이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네 부모님, 엄마, 아빠는 내 아이들이 내 말 잘 듣는다고 해서 좋아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내가 부모면 그 착한 아이의 기준이 뭐가 될까요? 내 말을 잘 들으면 얘는 착한 아이다.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도 오로지 내 말만 잘 들으면 착한 아이예요. 내 말 안 들으면 나쁜 아이고, 부모 입장에서도 내 말 안 들으면 나쁜 아이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착한 아이, 나쁜 아이를 본질을 보는 게 아니라 내 기준에서 착한 아이, 나쁜 아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아이들이 자꾸 부모나 선생님이나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워요. 그게 어릴 적에서부터 습관이나 학습이 된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남들이 뭐라 그러면 그대로 그냥 따라해줘 버려요. 속으로는 하기 싫은데도 그런 연습을 하지 못해서 그 마음에 힘이 없다 보니까 자꾸 착한 척을 하면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 생활이나 인간관계에서 자꾸 약해지고 위축되고 참으면서 병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하기 싫은 거에 대해서 하기 싫다고 말도 못하고 자기 의견을 정확하게 주장도 못하고 속으로는 화가 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이런 식으로 마음이 서서히 병들어간다. 내 자신을 자유롭게 하고 사랑하고 내 자신을 선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타인이라는 주변 사람한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자꾸 남에게 맞춰가니까
내 자신과 나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착한 사람 컴플렉스는 자기 자신에 대한 학대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저 어두운 감옥에다가 숨겨놔버리고 이 어떤 가면을 쓰고 자기를 보여주는 것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물론 요즘 현대인은 대부분 이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어느 정도 빠져 있어요. 내 마음대로 했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화가 난다고 해서 직장 상사한테 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꾸 참는 건데, 근데 사실은 참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분노를 표출하라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해낼 수 있는 대화법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엄마가 자꾸 나에게 잔소리하고 나에게 비난하니까 내가 자꾸 약해지잖아. 나한테 좀 칭찬 좀 해줘. 나 요즘에 너무 속상해. 부장님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장님 저는 이건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 나 너무 힘드니까 나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남편도 아내에게 내가 정말 밖에 그 직장 생활 하려다 보니까 때로는 술도 먹게 되고 좀 가정에 소홀해서 정말 내가 미안해. 앞으로 더 잘할게. 이런 식의 자기의 진솔한 감정을 표현해내야 되는데 자꾸 감정을 참으니까 병이 되고, 아니면 또 감정을 확 드러내니까 상대방에게 또 상처를 주고, 그럼 상대는 나에게 또 상처를 주게 되고, 이게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갈등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빠져 있는 사람은 이 갈등이 무수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인간이 가장 괴롭고 슬플 때는 내 자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때, 마치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내가 맞춰가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자꾸 이게 종이 되잖아요. 내가 돈에 끌려가면 돈의 종이 되고, 권력이나 명예에 끌려가면 권력의 하수인이 되고, 이 명예의 종이 되는 거예요. 설령 그 돈, 명예, 권력을 얻었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 내 마음속에 종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남들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자세예요. 그러나 남을 위해서 남에게 착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나는 불편한데 안 불편한 척 하는 것은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남에게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기대하는 게 많아져요. 내가 이 사람한테 5개를 줬어요. 그러면 최소한 이 몇 개를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에게 1개, 2개라도 주지 않으면 나는 이 사람이 미워지고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을 진심으로 믿었어요. 이 사람이 나도 진심으로 믿길 바랬는데 안 믿어주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해버린다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이 착한 거에 대한 기준, 내가 생각하는 착한 거에 대한 기준이 이거예요. 마치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렇게 한 건 착한 아이야, 공부 잘하는 건 착한 아이야, 말 잘 듣는 건 착한 아이, 이렇게 하니까 이게 착한 아이가 돼버린 것처럼 아이들도 우리가 어릴 적에서부터 그런 교육에 의해서 이게 착한 거다 라고 해버리니까 다른 사람이 나하고 맞지 않으면 넌 나쁜 놈이다, 오히려 그 사람을 비난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빠진 사람들이 의외로 다른 사람 원망을 많이 해요. 나는 잘못 없어요. 왜냐면 난 착한 사람이니까요. 다 너 때문이야 라고 결국은 하게 돼요. 자꾸 내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탓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과 멀어지게 되고, 또 이 사람하고 만나도 난 착한 사람인데 넌 나쁜 사람이 또 멀어져요. 내가 생각하는 착하다는 기준이 너무 심하면 다른 사람이 그거를 충족을 시키지 못해요. 그러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내 마음속에서 딱 잘라버려요. 그러면 그럴수록 내 삶만 우울해지고 자꾸 자기 마음속에서 난 잘했는데 넌 나쁜 놈이야,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선생님 때문이야, 다 너희들 때문이야 라고 사람들을 배척하고 멀리하면서 결국은 사람을 불신하게 되는 경지까지 이르게 된다. 그렇게 되면 뭐가 찾아올까요? 우울증이 찾아와요. 사실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빠진 사람은 우울증이 찾아와요. 나를 배려하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니까 생각과 고민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 나아가서는 불면증이 생길 수도 있고, 항상 남한테 잘 보이려고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자유롭지가 않잖아요. 남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하니까 온몸이 경직되고, 허리가 굽고, 목이 굽고, 항상 머리는 삐쭉삐쭉 서 있고, 가슴은 답답하고, 몸과 마음이 서서히 긴장되면서 상태가 안 좋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병원에서 나오지 않는 각종 신체적 질환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질병이 화병이죠. 하여간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빠진 분들은 거의 화병이 생겨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착해져야 되니까. 착하다는 것은 좋은 의미인데 한편으로 보면 참아야 된다. 우리가 어릴 적에서부터 받은 착하다라는 것은 참으라는 거예요. 그 아주 위험한 거예요. 진정으로 착하다는 것은 자유로운 거예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나를 표현하고 내 감정을 드러내고 자유롭게 행동하면서 나와 너가 같이 즐겁게 살아가도록 하는 게 착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참는 건 착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설령 참아서 이 사람한테 도움이 될지 몰라도 나에게는 고통이 되고 직접적 표현으로는 자기 학대가 되고 자기 부정이 되어버린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남에게 공격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진정으로 착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고자 하면 남한테 착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타인이 그 타인의 그 마음을 이해해주고 타인이 나에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을 역지사지 마음으로 알아준다라면 올바른 소통이 되고 공감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제가 착한 사람들, 컴플렉스에 빠진 사람들을 한번 쭉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하여간 기대하는 게 많아요. 사실은요. 내가 착하니까 내가 너에게 이만큼 잘했는데 너도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게 한편으로 보면 아주 무서운 거잖아요. 안 해주면 넌 나쁜 놈이야 라고 결국은 화살이 돌아가요. 내가 이 사람한테 잘 보이는 것은 뭔가 얻어먹으려고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내가 저 사람한테 기대하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기대가 내가 원한 만큼 안 들어오면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기대하지 않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 기대라는 것은 욕심이 많은 거예요. 그 집착증이 심해요. 좋은 건 아니잖아요.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게 아니라 욕심과 이 집착에 의해서 저 사람에게 기대를 하는 거예요. 기대하니까 내가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애를 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기를 속이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저는 제 마음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게 자꾸 사람들에게 제 의견을 표현하지 못하고 저만 항상 당하는 것 같아요. 저는 피해자예요. 전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선생님 왜 이렇게 세상은 지저분하고 나쁜 놈들로 가득 차 있나요? 왜 이렇게 사람들은 저에게 상처만 주나요? 전 정말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요? 제가 정말 벌 받은 건가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한 사람이 받은 상처나 아픔은 당연히 존재하는 거지만 일단 내 마음을 먼저 바꾸고 변화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꾸 내 자신의 중심을 바로잡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도박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받고자 하면 다른 사람도 나에게 사랑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사랑을 주세요라고 하는데 그러다가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타 사람은 자기 개인적인 욕구 달성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착을 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게 되잖아요.
부모가 자꾸 자식을 착한 아이처럼 만들려고 하면 그 아이는 자기 의견을 주장도 표현하지 못하는 로봇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미래사의 경쟁력이 뚝뚝 떨어지게 돼요. 인간관계를 못하게 돼요. 마치 부모가 내가 원하는 대로 딱 착한 아이처럼 만들어버리면 이 아이는 이 세상 속에서 이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세상 사람들과 원만한 소통이나 교류, 감정상의 이 나눔을 못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단순한 것 같지만 우리의 어떤 대부분의 심리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남에게 인정받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일부러 인정을 안 받으려고 할 필요는 없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먼저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내 자신을 착하다라는 것은 내 자신에게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먼저 아끼고 칭찬해주고 지지해주는 게 착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는 이 선한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굳이 내가 애쓰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되고 나와 함께하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에게 사랑을 못 받습니다. 내가 나를 존중해 주지 않으면 어떤 그 누구도 나를 존중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나로부터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로부터 사랑받으려고 하고 존중받으려고 하고 대단한 척 하려고 하고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니까 자꾸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다 결국은 상처를 받고 실망하게 되고 자꾸 불신의 감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걸까요? 남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인생을 살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37억 명 중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바로 대답하시겠죠. 대통령? 뭐 그렇게 말씀하실 분은 없겠죠. 내가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내가 없어버리면 이 지구상에 그 무엇도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다이아몬드가 귀하고 값싼 이유는 희소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37억 명 중에 유일하게 딱 하나가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내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랑을 갈구하는 이 컴플렉스에 빠져버리면 우리의 잠재의식 무의식은 자꾸 울고 있어요. 서글프게 야 주인아 네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데 왜 자꾸 밖으로 나가가지고 애정을 구걸해. 네 자신에게 좀 더 당당해지면 좋겠어.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자꾸 이 무의식에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의 소리를 들려주는데 우리는 자꾸 듣지 않는 거죠. 아니야 나는 바보야. 난 안 돼. 난 멍청이야.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풍겨서 그걸 해소하려고 하는 거다. 마치 이거는 스트레스 받았는데 계속 술을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결국은 내 자신이 당당하게 쓰고 나를 사랑해주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절대 타인에게 기대하지 않기. 다른 사람한테 기대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유로워져요. 그런데 저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 한번 들으려고 우리는 정말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꼭 정말 저 사람한테 정말 잘 보일 일이 아니라면 당당하게 자기를 드러내도 되잖아요. 때로는 저 사람이 나에게 안 좋은 소리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들어버리면 되죠. 굳이 안 좋은 소리 안 들으려고 자꾸 막 고민하고 생각하고 내 의견을 다 숨겨버리는 그런 삶을 계속 살다 보면 내 주체성이 사라지면서 자존감이 자꾸 바닥이 돼요. 자존감이 떨어지면 자신감이 없어져요. 그러면 어느 것을 하더라도 자꾸 이렇게 끌려가요, 인생을.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슬퍼지면서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나중엔 자살까지도 하게 돼요. 자살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이 착한 사람들이 자살을 해요. 나쁜 사람들은, 자유로운 사람들은 자살을 하지 않아요. 자꾸 착해지려고 하니까 궁지로 스스로 몰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할 게 없구나. 나는 이 세상에서 무가치한 사람이야 라면서 스스로를, 목숨을, 생명을 놓아버리는 것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는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내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받는 비난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 의견을 솔직하게 말하고 비난을 하면 그 비난에 대해서 한번 들을 수 있는 건 듣고 아닌 거에 대해서는 넘겨버릴 수 있는 게 오히려 내가 당당해지는 거고, 그랬을 때 주변 사람들도 나에 대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어차피 그러잖아요. 한번 이렇게 살 인생인데 왜 자꾸 남들의 그 말 한마디에 좌지우지되고 흔들리는 삶보다 내가 선택한 인생이라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봐도 좋지 않을까. 단 전제 조건은 남에게 피해만 안 준다라면 내 마음대로 인생을 펼쳐보는 게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사람, 행복한 삶, 즐거운 삶, 자기 인생을 성공적으로 만드는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모두 2015년에는 자유롭고 행복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